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걸 두고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뭐 다들 저도 포함해서 정치를 지금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번에 추석에 우리 그 시민들의 민심이 어떤지 좀 들었을 거예요. 예. 정말 그만 좀 싸우라고, 그만 좀 싸우고 좀 민생 좀 챙겨라 이런 얘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예. 가족들끼리 만나도 정치 양극화가 심화돼서 서로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표적 수사, 정적 제거용 야당 탄압력 수사를 했다라고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고, 네. 그 중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듯이 하면서 구속에 자신이 있다라고 수차례 걸쳐서 피의 사실 공포하듯이 계속해서 얘기해 왔거든요. 예. 근데 결과는 이제 기각이 되었어요. 기각이 된 상황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나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네. 오히려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정치가 서로 상대방을 죽이게 하는 이런 정치하지 말고 누가 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그런 경쟁하는 정치의 복원을 하자. 그래서 민심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게 뭐 국면 전환용이다 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정치라는 영역이 어쨌든 다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다 그 각 정당의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은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는 명칭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 회복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 지금 정기 국회 중 아닙니까? 예. 이제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도 시작이 되고 또 예산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거든요. 사실은 야당의 협력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윤석열 그 정권의 지지도의 상승으로 오히려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형식, 명칭 다 구애받지 말고 하여튼 만나서 일단 만나자. 뭔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네. 맞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그게 진심이라면 진심을 몰라주는 국민의힘이 좀 서운하겠네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1년 6개월 지났는데 네.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정적 제거용,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 이것만 지금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한국화가 심화돼서 국정 지지도라든지 여야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진보 보수 계층만 딱 이제 35% 정도씩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있고 중도 무당층이 무려 30%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국정 운영이라든지 여야 관계라는 것이 그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중도층을 잡아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도층이 원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이지 여야 간의 정쟁이나 뭐 정적 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에서 사실 야당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야당은 정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민생이라는 그 아젠다에 대해서 그 민생이 너무 안 좋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여야 정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살리는 방법을 논의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제일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전 책무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라든지 그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도 중도층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막 무릎을 치면서 막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지금 요 타이밍에 원내대표가 될 줄 알았으면 그렇잖아요. 왜 그때 내가 대변인한테 때 그 얘기를 했을까? 아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팩트라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오 야당 여야정 협의체, 여야정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당시 황교안 대표께서 1대1 영수회담 하자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평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똑같은 사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제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네. 근데 홍준표 당시 대표가 거절했죠. 1대1로 만나자라고 했어요. 근데 1대1로 만나줬습니다. 그때 예. 또.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뭐 형식이라든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여야 대표들과 대통령과의 간담회, 면담 뭐 이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의제는 민생, 경제를 두고 이렇게 여야 정이 모여서 이렇게 그 회담을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네.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상당히 크고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만나자는 의견이 좀 우세한 건가요? 아유, 저희는 뭐 8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사실 이제 아까 우리 김병민 최고께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끼리 먼저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24일 동안 그 단식 투쟁할 때 한 네.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만나자. 지금은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니까 그거에 대해 네. 대응하기 위해서 궁색하게 만들어낸 변명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뭐랄까요?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때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청원에 당원들이 5만 7천 명 넘게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당 지도부가 답변합니까? 뭐 어느 식으로든 답은 좀 하실 것 같고요. 네. 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저게 가결표 던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색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는 그거 하는 것도 뭐 의미는 없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같이 이제 그 철야 농성도 같이 해서 과정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예. 그 비상의총을 통한 그 결의라든지 네. 또는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표적 수사 정치 수사다라고 해서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결의 당론은 아니었지만 네. 결의까지 모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었고요. 네. 그 결의에 반해서 그 이재명 당대표에게 차도살인하듯이 가결표를 던진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들이 그 소신을 그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라는 소신적 자기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이 이제 통합적인 그 화학적 통합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한 결정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다. 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여러 가지 딜을 했다라는 얘기를 비명예인 모 의원께서 방송에 나와서 하신 게 있거든요. 그거에 예. 대한 시시비비 같은 것도 좀 가릴 필요는 있다. 근데 대신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당이 통합하고 총선 승리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부터 지도부의 입장은 통합적 그런 관점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여야가 이렇게 강서구청장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 포함해서 아까 하시려던 말씀도 해주시죠. 제가 두 분께서 공익제보자라고 하셔서 명확하게 국민권익위원회나 대법원에서는 범죄, 공무상 기밀 누설로 처벌받은 범죄자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 내고 뭐 수백억의 비용을 이제 낭비했다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 겁니다. 그래서 대선의 패배의 빌미가 된 것이고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밟는다면 그런 이제 내년에 총선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요. 예. 이번에 이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이 판을 키운 것은 정부 여당입니다. 그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잉크도 마르지 않는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이 사면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40억의 혈세를 낭비한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올해 세수가 많이 줄여서 초부자 감세 등으로 해서 세수가 많이 줄여서 59조가 결손이 된다라고 하고 그 지방 교부금도 23조를 삭감한다고 해요. 강서구청의 그 교부금도 삭감될 겁니다. 거기다 40억의 혈세를 더 지금 나가게 만들었는데 그걸 애교라고 표현하는 이런 이제 인식도 문제이고 또 김기현 대표도 거기서 유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신임하면 이분을 사면의 복권까지 시켜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선거는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의 성격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총선 그 여론도 그렇게 민심도 그렇게 여론도 그렇게 조사의 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총선 전에 있는 유일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의 결과가 내년에 총선의 결과에 연결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